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조직행동론 한 학기 동안 재밌게 한번 시간을 보내봅시다. 네, 자, 저희 조직행동론에 대한 일반적인 저의 어떤 생각, 또 전체적인 경영학 전반에 있어서 조직행동론의 위치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제가 누구인가, 또 저의 백그라운드, 제가 중요하게 하는 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는 영어 이름은 스티브로 그냥 쓰고 있는데 공식으로는 강승완입니다. 저는 과거에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국내 회사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죠. 이 보시는 이 사진은 30대 후반의 저의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이런 삶을 살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다가 지난 2, 3년 전부터 이제 제가 교수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현재 가천대학교에서는 옮기고 두 번째 해가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 저희 표정이 훨씬 더 부드럽고 행복한 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이 역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역할에서는 네. 지식 생태계에서 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네, 저의 가장 관심사항은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써낼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수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긴 하죠. 하지만 지식을 전달을 주로 하는 그런 교사라고 하는 또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학생들은 지식의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식 그 자체인 논문을 전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오리지널하게는 논문을 생산하는 역할을 원래는 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수의 역할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천대학교 와서 쓴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을 써내므로 해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원래 교수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교수의 역할이죠. 자, 그럼 저는 논문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논문을 강조하냐면 바로 지식 그 자체의 원래 행태가 바로 논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과서에는 아주 보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는 리쉐입되어 있다는 거죠. 모양이 바뀐 겁니다. 원래 논문이라고 하는 행태로 지식이 나왔는데 그 지식을 좀 알기 쉽게 모양을 바꿔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쉽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정보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논문을 직접 읽는 것을 제 수업에서는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부 학생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드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식의 원 행태인 그 논문을 같이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이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경영학 전체에 있어서 무엇이 경영학 전체의 목적인가를 이해하고 조직행동론은 이 경영학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저의 순수한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경영학은 목표가 성과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것인가에 있죠. 자, 성과를 내는 방법은 아주 기존 고전적인 방법은 효율입니다. 효율을 높이면 성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새로운 도전, 효율 플러스 효율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효율도 있어야 되지만 창의성이 또한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경영학이 직면한 도전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일사불란해야 되는 것이고, 창의성은 그것과는 반대로 다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무척 어려운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고, 경영학의 기존은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가 경영학이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창의성도 같이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 이 둘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서 경영학은 이 새로운 도전에 현재 직면해서 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경영학이고 경영학은 마치 우산과 같다. 큰 엄브렐라 컨셉입니다. 경영학은 실제로는 한 5가지 정도, 밑에 보시는 한 5가지 정도의 분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영학이라고 하는 큰 우산으로 그냥 씌워놨을 뿐이지 경영학의 실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수학, 심리학, 사약 다양한 곳으로부터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다 가지고 와서 하나의 우산 밑에 모아놓은 것이 경영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영학은 크게 매니지먼트, 마케팅, 어카운팅, 파이낸스, MIS, 프로덕션, OR 이런 하나로 묶었습니다. 경영과학이죠. 이걸 저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수학적인 과목입니다. 오른쪽 과목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아예 야 이건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지만 왼쪽 과목, 이 왼쪽 과목은 완전한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에 조금 가까운 건 어카운팅이고 그렇지만 이 어카운팅도 수학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비수리적인 과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매니지먼트 이런 과목들을 비수리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미시죠. 미시의 백그라운드는 심리학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건너와서 만들어진 게 조직행동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행동론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돼서 사회학으로도 조직행동론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심리학입니다. 반면에 매크로라고 하는 분야는 전략이나 조직 이론과 같은 이런 분야는 근본적으로 사회학에서 건너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행동은 근본적으로 심리학에서 건너왔죠. 어떤 과목들이 건너왔느냐? 성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학 이론, 심리학 이론이 건너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고와 같은 그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책임지는 PM 또는 BM, 브랜드 매니저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수리적으로 판단하는 퀀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카운팅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어카운팅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카운팅의 본질은 언어입니다. 어카운팅은 그냥 외워서 그냥 쓰는 약속인 거기 때문에 뭔가 원리를 찾기보다는 그냥 언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쭉쭉 언어처럼 학습하고 언어처럼 사용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낸스는 다소 수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원래 파이낸스의 백그라운드는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IS 특히나 이 OR 쪽은 그냥 수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경영학의 큰 흐름을 제가 수리와 비수리로 한번 나눠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경영학에서 중요하게 경영학의 키포인트인 퍼포먼스를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퍼포먼스가 좋으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좋으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상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 경제적 보상 또는 사회적인 보상, 지위나 이런 레퓨테이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턴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7만 5천 불, 연봉이 7만 5천 달러 아래인 경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500만 원 정도 될까요? 예, 그 연봉이 그 이하인 경우는 연봉이 증가와 개인의 행복도의 증가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7만 5천 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개인의 행복과는 무관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봉이 7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을 많이 받으면 행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네, 7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에요. 자, 그럼 보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더 좋은 성과가 이어지는 겁니다. 성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개인의 타고난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곱하기 에포트죠. 실제적인 투입된 노력입니다. 타고난 역량을 높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포트는 쉽게 높이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노력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성과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직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특히 심리학에서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론들만 건너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오른쪽 슬라이드가 바로 심리학에서 주로 건너온 조직 행동의 마이크로 띠오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에 여기 7번 소셜 러닝 띠오리 또는 자기 효능감 이론, 원래는 사회학습 이론인데 이 중 소셜 러닝 띠오리 중에서도 특히나 자기 효능감이라고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티베이션 띠오리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프로스펙트 띠오리라고 하는 이론을 배우겠는데, 이 프로스펙트 띠오리는 경제학에서 건너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제학 저널에 심리학자가 논문을 게재해서 경제학과 심리학이 서로 자기의 이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떤 비합리성,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과 11번 이 두 논문을 저희는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 앞서서 네트워크 이론을 좀 다룰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는 새로운 트렌드, 사회학에서 건너온 새로운 트렌드로서 네트워크 이론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IQ, 학력 이런 것들은 휴먼 캐피털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는 바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피탈은 곧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나왔던 이론인 Strength of Weak Ties라고 하는 그 논의, 약한 연결이 강한 힘을 가진다는 이 논의와,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구조적 공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을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순서는 약한 연결의 힘이 첫 번째고, 구조적 공백이 두 번째고, 그리고 소셜 러닝 띠오리가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프로스펙트 띠오리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큰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번 학기 저희 조직행동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조직행동론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일수록 쉽게 변하지 않는 것, 변하긴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게 왼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일수록 쉽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직행동의 관점은 성격이 가장 변하긴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그 다음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런 것도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좀 쉽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인식, 어떤 인식을 갖느냐,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도 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변한다,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애티튜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태도, 뭐 몰입하는 태도라든지 만족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티튜드는 동기부여라고 뭐 쉽게 그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애티튜드가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행동이 성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어떤 정서, 좀 블루하다, 뭐 아니면 아주 기분이 좋다, 전반적으로 명랑하다, 이런 정서가 작용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정도 또한 작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도 작용하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내리는 decision making도 행동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쉽게 변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왼쪽이 원인이 돼서 오른쪽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과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동하십시오. 행동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동기부여를 배우셔야 되는 거고, 행동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디시전 메이킹을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의 이 클래스 운영에 대한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업의 현장에 있다가 학교에 와서 제가 관찰한 놀라운 일은 뭐냐면 바로 이 망각의 강, 내태의 강, 망각의 강이 이 교육 현장에는 쫙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든지 다 망각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내용을 배우는데 정말로 신속하게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이 강을 건너면서 다 망각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학습이라는 면에 있어서 학에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하는 거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실제 내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 섭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학과 섭의 밸런스를 위해서 섭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건 바로 나의 인생이다 하는 그 포커스에 맞추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 수많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이론들을 아주 표면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또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또한 이렇게 너무 많은 범위를 가리키면 우리 학생 입장에서도 이걸 암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는 암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올바른 선택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웨이이다. 너무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억에서 살아남잖아요. 왜냐하면 내 속으로 내 것으로 내재화된 그 기억만이 그 시간을 이기게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포커스를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less is more다. 적게 가르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통틀어서 네 가지 주요한 이론만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주요한 이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논문을 보겠다는 거죠. 실제 지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다. 우리 수업에서 이 삶의 이 이론을 내 인생에 접목하는 것, 그 접목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펀 매니저, 소셜 매니저, 재미를 추구하는 펀 매니저, 소셜 매니저를 지목하고 수업 시간에 노래 틀어주는 DJ, 그리고 이름표도 항상 놓고 서로 이름을 알게 하고 우정을 쌓게 만들고 재미난 비디오 클립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직행동론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일부분만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빈슨 앤 저지 교수님이 쓴 조직행동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알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책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 때는 역시 로빈슨 앤 저지 교수님이 쓰신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얇은 책이 바로 핵심 조직행동론이란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 수업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네 가지 이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습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수업이 끝난 후 또는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 수업에서 다루었던 네 가지 이론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그 이론을 실생활에 잘 쓰면서 좀 더 성과를 내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소개 동영상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